엄마, 오늘도 별일 없으셨죠? 바깥에 눈이 많이 내려요.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더 많이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나중에 용기 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엄마에게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사랑해요, 엄마. 안녕하세요, 초록백세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미숙의 아들 박현준이 어머니께 보낸 마지막 문자 내용입니다. 이번 소설 고독의 벽은 우리 사회에서 종종 외면받고 잊혀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감상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독의 벽. 서울의 한 낡은 임대 아파트 508호. 이곳은 김미숙 할머니와 그녀의 아들 박현준이 사는 곳이었다. 80대의 김미숙 할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아온 세월이 길었다. 그녀의 남편 박지만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아들 현준의 모습을 보고 실망과 한숨 속에 술로 시간을 보냈다. 현준은 50이 넘었지만 20년째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과 결혼에 실패한 후 그는 큰 좌절을 겪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그 이후로 어머니와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으며 가끔 편지나 핸드폰 문자로만 대화를 나눴다. 현준의 은둔 생활 뒤에는 더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다. 아버지 박지만은 술에 취한 날이면 종종 이유 없이 현준을 때렸다. 한 번은 현준이 10살 때 아버지가 술에 취해 돌아와서는 책가방을 집어던지며 너 같은 놈은 아무 쓸모도 없어 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현준은 방구석에서 떨며 눈물을 흘렸다. 김미숙 할머니는 아들을 안아주며 달랬지만 그녀도 남편의 폭력을 막을 수 없었다. 김미숙 할머니는 정부에서 받는 기초연금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갔다. 미국으로 이민 간 딸과는 가끔 연락을 했지만 딸은 오빠의 생활 모습에 불만이 많았다. 김미숙 할머니는 점점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꼈다. 죽기 전에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1년치 식료품을 매주 집으로 배송되도록 결제해두고 아들을 위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준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문 앞에 편지를 두고 외출을 했다. 그 후 아들이 간혹 설거지를 해두기도 했지만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현준은 어머니의 편지가 없어진 것을 알아챘다. 며칠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어머니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방 안에서 어머니는 이미 숨을 멈추고 있었다. 방 안에는 미리 써둔 편지 몇 통이 있었다. 편지에는 아들을 사랑하고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첫 번째 편지. 사랑하는 내 아들 현준에게 너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어미가 너무나 미안하구나. 내가 겪었던 좌절과 상처를 깊이 알지 못해서 더 아프다. 하지만 이 어미는 너를 항상 사랑하고 있단다. 너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무력하게 느껴지곤 했어. 지금도 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음을 기억해 주렴. 내가 나를 보지 않아도 나는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단다. 사랑을 담은 엄마가. 두 번째 편지. 현준아, 어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구나. 내가 너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있어.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단다. 식료품을 1년치 미리 주문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잘 먹어야 해. 내가 방 안에서 나올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곧 떠나야 할 것 같구나.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너의 엄마가. 세 번째 편지. 마지막으로. 현준아,
내가 떠난 후에도 네가 잘 지내길 바란다. 나는 항상 너를 믿고 있단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쓴다. 어머니의 사랑이 내게 힘이 되길 바란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너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야. 언제나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현주는 큰 후회와 슬픔에 빠졌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그녀의 죽음은 그의 유일한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현주는 삶의 의지를 잃고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다. 1년 뒤 이웃 주민들이 508호에서 나는 심한 악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김미숙 할머니의 시신과 굶어 죽은 박현준의 시신이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는 남은 음식이 떨어지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서로를 잃고 결국 함께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의 사랑과 미안함은 아들의 절망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의 죽음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고요히 끝을 맞이했다. 이상 고독의 벽 소설을 마치며 이 소설의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설 고독의 벽은 오랜 시간 고독 속에 갇혀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저는 현대 사회에서 종종 잊혀지거나 무시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김미숙 할머니와 박현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서 우리의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의 고독은 물리적인 고립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고립을 의미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단절감을 표현합니다. 박현준이 어렸을 때 겪었던 아버지의 학대와 그로 인해 생긴 상처는 그가 은둔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으며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 소설을 쓰면서 계속 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김미숙 할머니의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편지들은 어머니로서의 애정과 후회, 그리고 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그녀는 아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었지만 그녀의 편지들은 아들에게 닿을 수 있는 마지막 달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느끼셨을 감정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현준의 절망에 공감할 것이고 누군가는 김미숙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감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의 사회가 놓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 볼지도 모릅니다. 고독의 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의 벽을 어떻게 허물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작은 성찰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상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